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챕터 6 원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하면서 질문들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파트뿐만 아니라 페이지 수에 상관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될까요? 저 119쪽에 13번. 자, 페이지 119쪽입니다. 13번 문제를 보겠는데요. 그림 가는 음극선 실험장치. 음극선 실험장치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 전자의 발견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실험 나눠봤습니다. 알파 입자 사단 실험이네요. 이걸 통해서 뭘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원자 핵의 발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게 13번 가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가의 실험 결과 발견된 입자는 질량을 갖지 않는다? 질량 있죠. 이 질량을 갖는다는 게 어떤 실험, 음극선 실험 중에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그렇지. 가로개비가 돌아가는 과정을 보았고, 그지? 그래서 희미한 빛처럼 보인다. 근데 실제 빛이었다면 그게 돌아갈 리가 없었을 텐데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질량을 가진 놈이었다 하는 정보를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다음 두 번째, 가나 실험 결과 제시된 원자 모형에는 모두 전자가 존재합니까? 하는데 당연히 존재가 있죠. 가에도 전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냈고요. 당연히 나에도 전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나의 결과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졌다. 핵에 중성자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몰랐죠.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원자의 구조하면서 원자를 나누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고 핵을 또 나누다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전자에 대한 발견이 첫 번째 먼저였다 했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그렇죠?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요. 음극선 실험이 있었으면 당시에 뭐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건 양극선 실험도 동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양극선 정체는 쉽게 알았다고? 잘 몰랐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양극선은 질량 대 전압의 비가요 시각각이었어요. 근데 음극선은 질량 대 전압의 비가 모든 놈들한테 다 동일했죠. 다시 말하면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모든 원자한테 공통으로 있다. 근데 양극선은 질량 대 전압의 비가 예를 들어서 H 플러스면 질량 1에 전압량 1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헬륨 1풀과 헬륨 2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량, 헬륨의 질량 얼마입니까? 4죠? 네. 1풀은 1이겠고 2풀은 2잖아요. 이것들이 서로 다 달랐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극선 정체는 몰랐다고요. 수소 양극선이 나중에 양성자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여러분한테 소개되지는 않았더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핵에 대한 발견이 두 번째였죠. 무슨 실험을 통해서? 그렇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핵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핵의 크기는 어땠다? 매우 작았다. 선생님, 예. 핸드폰 클났어요. 와. 이게 한번 보세요. 정말 이상해요. 뭐가? 마틴이가 걸렸는데요. 뭐요? 뭐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예. 녹화는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뭐야? 아, 잘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신경 씁니까? 아니 주변 녹화 끊으시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수업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쵸? 수업 못 들은 놈들이 이게 필요한 거지. 수업 들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수업 못 들어놔 여기. 오면은 똑바로 째깍째깍 갖다 책이나 떼니까 가져와. 그래. 미안해. 그리고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중요하니까. 예, 그렇죠.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은 알았어요. 만약 원자 핵이 마이너스 전기를 띄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붙었겠죠. 근데 밀어낸 걸 보니까 원자 핵의 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원자 핵의 크기는 매우 작다. 그 말은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 원자 핵에 몰려있다 보니까 원자 핵의 밀도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원자 핵의 밀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세제곱센티미터당 원자 핵의 밀도. 책에서 야구장에 야구 공간을 그리고 근데 야구장이 가요? 지금 비슷하지 않을까? 1000 1억 그램? 킬로그램 1000kg? 1000kg이면 이제 톤인데요. 그죠? 톤인데요. 만 1세제곱센티미터당 원자핵의 밀도를 그 당시에 계산해 본 걸로는 한 130억 톤. 금이라네. 35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 알파 2차 산란 시험을 통해서 원자 핵의 크기가 매우 작다. 근데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 차지한다. 그래서 밀도가 매우 큰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알파 입자를 플러스 전하를 밀어내는 걸 보니까 이후에 양성자에 대한 발견이 세 번째, 중성자에 대한 발견이 네 번째 되었습니다. 중성자에 대한 발견이 늦었던 연유는 아무래도 중성자가 특징이었다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기장 내에서 또는 자기장 내에서 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해됐습니까? 양성자에 대한 발견은 예, 바로 요 수소의 양극선이 양성자라는 걸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성자의 존재까지는 알았어요. 중성자가 있을 거라는 것은 알았으나 밝혀낸 건 훨씬 더 나중이었다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13번 얘기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16번이요 16번 문제요. 책 없는 사람 옆에 같이 좀 봐. 뭐 멀뚱하겠어. 16번 어떤 원소의 이온을 표시해봤습니다. 뭐 M이라고 금속이라고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원자번호 몇 번 되어 있습니까? 하면 24번 되어 있습니다. 질량수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하면 50이라고 할 거예요. 전하량은 플러스 6이라고 해놨네요. 양성자 24개 있습니다. 중성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질량수 51을 판단으로 28개 있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원래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마땅했습니까? 하면 중성 상태라면 24개의 전자가 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자의 개수는 플러스 6의 전하를 가졌다는 것은 24개에서 6개가 빠졌겠죠. 몇 개요?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중성 원자 M의 전자의 개수는 했습니다. 지금 이온을 물은 게 아니고 중성 상태의 원자라고 물었습니다. 양성자가 24개 있었기 때문에 중성 상태의 원자라면 전자 역시 24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억 맞죠? 이 이온은 중성자의 수보다 전자의 수가 더 많다? 중성자가 몇 개인데요? 28개. 전자는 몇 개인데요? 18개. 중성자가 10개 더 많네요. 되겠습니까? 이 이온의 중성자의 수는 양성자의 수와 같다? 아니요. 중성자의 수가 조금 더 많죠. 혹시 이놈 누군지 알겠습니까? 먼저 보는 분이면? 쌤 저 이거 알아요 예. 말해주십시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장땡이죠. 방금 짜는데 철 철은 1026번입니다. 까비. 크롬이라는데요 예, 크롬입니다. 여러분 산화 환원할 때 CrO4 2- 크로뮴산 이온하면서 크로뮴산소가 플러스 6까지 가능화됐잖아요. 예, 크롬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엄밀히 말하면 크롬이 플러스 6의 단독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실제로 수용 속에서 만약 존재한다면 플러스 3까지는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산화수가 플러스 6까지 가능한 것은 크롬이 되고 있습니다. 16번 이해됐습니까? 네. 예, 또 다른 질문은요? 15번입니다. 15번 문제요. 다음의 그래프는 임의 원자. 자,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중성 상태예요. 알겠습니까?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이러면 그때 원자라는 타이틀 대신 뭘 쓰지? 그치, 이온이란 말을 쓰죠. 전자의 수를 줬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양성자의 수를 준 거고 원자 번호를 준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원자 번호 1번 라인에 누가 있습니까? 하면 C와 E가 있습니다. 얘는 누구입니까? 원자 번호 1번 수소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됐나? 이때 X축이 뭡니까? 하면 양성자 수에 대한 중성자의 비율을 나타냈어요. C 값을 보니까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부터 먼저 쓰자. 얘는 원자 번호 1번 수소고요.
양성자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 한 개 있어야 2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중수소를 뜻하고 있는 게 C였습니다. 반면 E는 역시 원자분 1번 수소인데요. 양성자에 대한 중성자의 비율값이 숫자 얼마나 있습니까? 2가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한 개 있는데 중성자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삼중수소라고 불러줄 수 있겠죠. C와 E는 중수와 삼중수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전자의 개수가 2로 해놨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원자번호 2번 헬륨에 있는 놈들이에요. 확인됐습니까? A가 되어 있네요. 얘는 0.5가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에 대한 중성자의 비율값이 0.5래요. A라는 놈은 원자번호 2번 헬륨인데 양성자가 2개 있는 상황이거든. 중성자 몇 개 있어야 되지? 한 개 있어야 돼요. 그럼 질량수 3짜리. 흔히 말하는 헬륨 3예요. 이거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죠. 이해됐습니까? 다음 3번 해놨네요. 이 3번 라인에 있는 놈들 누구겠어? 상위 원자번 3번 리튬에 있는 놈들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 라인 쪽에 B와 그리고 1.5보다 조금 모자라지. 1.5보다 조금 모자란 쪽에 D가 있습니다. 숫자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B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자번 3번 리튬이고 D 역시 원자번 3번 리튬인데요. B는 양성자가 3개 있습니다. 중성자 몇 개 있어야 뜻이야? 3개 있어야 되겠지. 양성자에 대한 중성자의 비율이 1을 했잖아. 그러면 질량수 6인 놈이죠. 이해됐습니까? B는 하겠습니다. 역시 원자번 3번이겠고요. 1.5보다는 좀 작은 수준입니다. 만약 1.5였다면은 양성자 3개 1.5면은 4.5잖아. 4.5보다 모자란 거 보니까 4개인 것 같네요. 7이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예, 그렇게 해서 헬륨이 한 놈 있었고 수소가 2놈 있었고 리튬이 3가지 있었어. 2개 있는 15번의 문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림 분석, 그래프 분석 이해되겠습니까? Y축에 중성의 원자에 대해서 전자의 개수를 줬다는 것은 양성자의 수를 준 거고 이건 곧 원자 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수평한 부분에 있는 놈들은 동위원소의 관계에 있는 놈들이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C와 E가 동위원소, B와 D가 동위원소의 관계에 있다 하는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질문. A, B가 동위원소다? 전혀 아니죠. B와 D가 동위원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C와 E는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까? 했어요. 얘 동위원소잖아요. 동위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다 하면 되죠. 되겠습니까? 중성자의 개수는 E가 자 E가 얘는 중성자 2개 있거든. 되겠습니까? 다음 D의 했습니다. D는 중성자가 4개 있죠. 2분의 1이네요. 되겠습니까? 확인됐나? 또 다른 얘기 해보자. 뭐 해볼까? 25번. 21번과 25번요. 21번 보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 기체의 분자량. 이거 비주반치형 했던 것 같습니다. CL2의 분자량을 보는데 16분의 9의 비율을 가지겠네요. 70이었습니다. 72라고 되어 있는 것은 16분의 6의 비율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74가 되어 있던 것은 16분의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면 35와 35의 조합이죠. 7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37과 37의 조합이에요. 37, 37의 조합이 합해서 16 나왔다면서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비율인 거죠. 3호 3호만 나왔고 16분의 9의 비율이 나왔대요. 얘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의 비율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그렇다면 72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
35, 37 만날 수도 있지만 37, 35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돼.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 전체의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16분의 6의 비율이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래서 염소의 동요소 중 가장 가벼운 염소의 원자량은 했습니다. 이 염소는 35하고 37짜리가 4분의 3의 비율과 4분의 1의 비율로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놈은 35이다. 기억 맞죠? 네. 염소의 동요소는 그래서 두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가장 가벼운 염소 원자와 가장 무거운 염소 원자는 자연 상태에서 3대 1의 존재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겠나? 네. 이거 엄청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H2를 보는데요. H2를 보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에요. 인공적으로 합성한 말고 분자를 보면 2, 3, 4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2에 있고요. 3에 4에 아주 근미량이 있어요. 아주 근미량이 있어요. 이 현유는 뭡니까 하면 2가 됐던 것은 수소 1자리가 4가 됐던 것은 수소 2자리가 존재 비율이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해됐습니까? BR2를 보는데 얘는 4분의 2, 4분의 1 하면서 158, 160, 162 이렇게 나와요. 이 이염유는 뭘까요? 158이라는 것은 79와 79의 조합인 거예요. 근데 4분의 1이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거예요. 162라는 것은 81과 81의 조합인 거예요. 역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니까 4분의 1이 된 거죠. 160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79 더하기 81 또는 81 더하기 79가 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2배씩 한 거예요. 이것이 브로민의 원자량이 다른 두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소의 동위원소가 종류가 다른 두 종류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동위원소가 두 종류 있으면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은 세 종류가 존재됩니다. 알겠나? 네. 비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신 이 비율 보고 각각 원자들의 비율도 알아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만약 이런 관계일 때 이해됐습니까? 이런 관계일 때 존재 비율 보는데 4대 1의 존재 비율이었다면 X2의 분자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예. 2의짜리가 있겠고 A 더하기 A 더하기 B도 있겠고 2B짜리도 있겠지. 존재 비율 따지면 2의 존재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25분의 16 되겠지? 25분의 16은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가 돼서 25분의 16 되겠지? 2B의 존재 비율은 얼마일까? 25분의 4요? 네. 이것이 2B구나. 되겠어? 그럼 A 플러스 B의 존재 비율은 얼마 될까? 25분의 4일까요? 8이죠. 바뀌는 것도 있고. 그렇죠. A, B 만날 수 있지만 B, A 만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25분의 16, 25분의 10, 25분의 8, 그리고 25분의 1 더하면 전체적으로 1 나오잖아. 이해됐습니까? 얘 존재비율 합하면 1 나오잖아요. 되겠나? 이것들은 왜 이어왔어? 인설 뭐합니까? 내 당신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지난주에. 기체만의 양적 관계를 몰라고 헤매는 건 괜찮아. 근데 이 원자 구조부터 깨지는 건 답이 없어요. 원자 구조 깨지고 분자 구조 깨지면 뭐 할 거 없어. 양적 관계 깨지는 건 여러분들이 과거 합격한 뒤에 겨울에 빡세게 뭐 특강을 때리든 뭘 하면 어떻게든 비벼볼 방법이 있는데 원자 구조 깨지면
분자 구조 깨지면 될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3F가 화학원으로 따지면 화학 따지면 화학원 정도 수준이에요. 4F에 보면 화학 2 얘기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필요해요. 하고 합격하면 1학기 중간고사에 나중에 쟤네들처럼 또다시 할 거야? 선생님 우리 화학원도 아직 안 했는데요 하는 그런 얘기 할 거야? 이학기 중간고사 여기 과거 합격한 후에 화원이든 화투든 택일 해야 돼요. 정상적인 수업이라면 중간고사 치기 전에 또는 겨울 동안에 화원을 한 사이클 돌든지 화투를 한 사이클 돌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대부분 다 학생들이 화원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저 화원이 안 됐습니다. 그럴까요? 최소한 원자구조, 분자구조 이건 깨고들고 해야 됩니다. 기체반응 양측관계 몰라가지고 저거 뭐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때는 어떻게든 뭐 특강이든 뭐든 한번 비벼볼 건 있어요. 아니면 합격한 뒤에 1학기 중간고사 치는 과정에서 양측관계 주주구장창 팔고 있을 수도 돼요. 원자구조, 분자구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혼자 커버가 된다고 하면서. 근데 이게 깨지면 답 없어. 언제 할 거야? 지금 해야지. 이건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하는 애들도 하는 거야. 지금 목동에 있는 뭐 그런 일반계 고등학교 준비하는 이런 애들도 중2, 중3 때 이런 거 해요. 과거 준비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이 아니라. 매번 자주 나온 놈들입니다. 좀 익숙해지셨으면 하겠고 자주 얘기하죠. 경험치가 된다고. 경험치가. 나 이런 문제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순백으로 과거 입학하려고 하지 마요. 다시 해보자. 21번. 그럼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럼 25번 얘기해보죠. 25번 문제 보시면요. 알파 2차 산화실에서 금 대신 알루미늄 화학을 충돌시켰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고 있습니다. 금의 원자 번호는 79번입니다. 외우고 싶어서 외운 건 아닌데요. 알루미늄 원자 번호는 13번입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굉장히 차이 나요. 거의 뭐 한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6배입니까? 6배하고 1 차이 나요. 네. 그래서 원자 핵의 크기로만 따져도 금 원자핵이 훨씬 더 커요. 이해됐습니까? 조금 과장되게 우리가 알파 2차 산화 실험하는 과정에서 금 원자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못생겼다. 그리고 나서 알파 입자가 지나간다 해보겠습니다. 에이씨, 못 맞는 게 없네. 놀랍게도 다 피해갔다. 예. 와 이거 예. 우와. 한 명에 생긴다. 잘할까? 자, 이게 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핵의 위치만 뭘로 바꾸자? 알루미늄 바꿔볼게요. 원자의 크기를 알루미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져.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피해가는 게 더 많아요. 예. 알루미늄 원자핵은 금보다는 좀 작겠죠. 아까 뭐 6배 차이 난다며. 근데 양성자만 6배 차이 날까요? 중성자는 6배 이상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양성자의 개수에 대한 중성자의 개수를 보면은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좀 작을 때는 대략 1대1 정도 됩니다. 그지? 거의 그래서 뭐 1대1 정도 되다가 이후에 원자 번호가 더 커지면서 한 1.5 정도로 양성자에 대한 중성자의 비율이 원자 번호에 대해서 대략 1 정도에서 번호 커지면 한 1.5 정도까지 커져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이 질량수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190? 190이요? 190보다 크지 않을까? 뭐 어쨌든 간에 아닌가? 그래서 꽤 190 되겠다. 80에 2배 하면 160에 한 18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원자의 크기가 더 큽니다. 알겠습니까? 196.9래. 196이요? 네. 와 6차. 그래서 알리는 질량수 27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냥 진행하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치? 훨씬 더 통과되는 비율이 많아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오히려 알루미늄이 어. 더 작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부피당 들어간 알루미늄 원자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아, 원자의 크기하고 원자 핵의 크기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죠. 네. 이해됐어요? 네. 부장님. 원자의 크기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되는 비율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차지하는 원자 핵의 크기의 비율 값을 보면 알림이 좀 더 작을 것이겠고, 그래서 알파 입자가 통과되는 비율이 훨씬 더 커지겠지 하겠다고요. 쌤 실제 실험에서 딱 한 발씩 쏴요 아니면 예? 한 발씩 쏴요 뭐 아니면 한 발씩. 아 그렇게 나가지는 않아요. 내가 의지대로 뭐한 발씩 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자를 너 하나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입자 발사. 예, 그냥 뭐 그냥 슉 쏘는 거지. 뭐 어떤 없어요? 알파 광선. 광선하면 좀 그렇고요. 알파 이제 튀어나가는 게 뭐 산발적으로 튀어나가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개씩 나간다 뭐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알파 2차 산란 실험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페이지 103페이지에 알파 2차 산란 실험 한번 봐보십시오. 알파 2차 속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도 나와 있죠. 네. 근데 이거 보셨어요? 103페이지? 당연하죠. 아닌 것 같은데? 난 당신들이 이거 왔다 하면 믿음이 안 가. 네, 저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예, 또 뭐 있습니까? 28번에 4번만 해주세요.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페이지 123쪽이 되겠는데요. 다음은 동요소 A, B를 원자 모형으로 통해서 나타냈어요 하고 있습니다. A하고 B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제 색깔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색깔이 주황색인 게 몇 개 있습니까? 3개. 3개. 3개 있고 초록색이 몇 개 있나요? 3개 4개. 3개. 반면 B에서는 주황색인 게 3개, 네. 그리고 초록색인 게 4개도 있습니다. 누가 양성자여야 하겠습니까? 주황. 그렇죠. 주황 양성자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둘은 동요소 관계있잖아요. 양성자의 개수는 같아야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는 원자고 3번 리튬이고 질량수 6입니다. B는 원자고 3번 리튬이고 질량수 7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뭐 어차피 전자의 개수야 3개인 건 똑같죠. 그래서 A는 원자력이 6이고 B는 7이다라고 써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존재 비율을 보니까 7%대 93%도 있네요. 우리가 그래서 경험하는 대부분 리튬은 질량수 7짜리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A와 B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입자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 입자라는 게 쿼크
쿼크까지 쪼갰을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양성자, 중성자 정도 수준까지만 생각한다면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은 더 커요. 크죠. 중성자를 썼는데 그 답에 코크 단위까지 나온다. 쿼크까지 나눠드려요. 아우 진짜 그런 기분. 자, 이게 여러분한테 쿼크는 지난번 수업하면서 소개되질 않았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로 오겠습니다. 화학에서는 쿼크까지를 다루질 않아요. 뭐 서페이지 책이다 보니까 쿼크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 입자라는 이름 안에 원래는 쿼크하고 그리고 각종 경입자들을 내야 해요. 이건 이제 일반 물리학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얘기되는 내용입니다. 네. 물리 1이나 물리 2에는 나오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성자를 쪼개면 양성자를 쪼개면 업, 다운 커크로 구성되고요. 중성자를 쪼개면 업에 다운 커크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써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업 커크 있잖아요.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요. 다운 커크 있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2의 전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양성자가 플러스 1의 전화량을 가지는 이유이겠고요.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말 그대로 중성제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됐습니까? 그리고 경입자라고 해서 뭐 렙톤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입자가 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각종 타우입자라든지 등등이 소개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까지 해야 될래? 24번, 20아까 몇 번인지? 28번, 8번에 4번에. 4번. 트레인지는 뭐예요? 이제 쿼크들이 6종류의 쿼크가 있거든요. 네. 업 쿼크, 다운 쿼크, 그리고 트레인지. 차밍 탑하고 아톰 있고, 그다음 참하고 스트레인지. 맵시도 예, 야릇한 맵시도. 스트레인지. 그래서 야릇한 뭐. 예, 어쨌든 그런 쿼크들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 지금 물질계에는 쿼크가 두 가지밖에 존재하잖아요. 아니요, 뭐 말하자면 이 쿼크들은 6종류의 쿼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타우죠. 예, 우리는 요 두 가지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 쟤네 밑에 애들은 뭐 하는데요? 이제 원자핵 속에 이런 형태로도 존재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안 하네. 예, 뭐 이것들은 나중에 물리학을 전공하는 쪽에 가서 추가적으로 더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 입자라고 하면서 이렇게